오후장 투자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파이널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코너 빠르게 진행하면서 네. 뭐 이슈도 분석하고 관심주도 같이 함께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자, 주도주 실적 시즌 본격 개막, 실적 호전준의 관심주는 자 일단 뭐 IT주들의 어떤 실적 컨디션이 상당히 양호한데 네, 그렇죠.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중에서는 어떤 종목의 실적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뭐 LG전자 그룹주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당연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일부 이견이 있으면서 오늘 관련주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차량 쪽 관련해서 4분기는 일정 부분 좀 부진하지만 올 한 해, 그러니까 컨센서스 같은 경우가 상향 조정이 되어서 4분기 실적만 한정해서 놓고 본다면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LG전자 그룹주, LG 그룹주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올 한 해를 본다면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 기아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런 현대차 그룹주,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IT주들 뭐 실적 컨디션이 매우 양호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이 종목은 좀 관심 가져도 될 것 같다라는 종목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하고 LG 이노텍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4분기 매출액 3조 8천억에 영업이익 3,400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7% 이상 대형 IT 단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적 개선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사실 뭐 이런 실적 개선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판매 호조,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이런 기판 사업부 매출 증가, 이런 부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의 실적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저는 앞으로 실적 자체가 좀 더 개선이 될 것 같아서 IT 대형주에서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즉 LG전자가 나타나고 있는 스마트폰, 즉 이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MC 사업부 자체를 포기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상당 부분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일정 부분 고통에 분담했었던 부분 자체가 사라지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마진이 좋은 전장 쪽, 이런 쪽 매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LG이노텍이 단순히 이런 광학 솔루션 사업부, 즉 카메라 관련주로 그동안 애플 관련주로 엮여 있다가 이제는 전장 관련주로 새롭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실적에 녹아들 수가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IT 대형주단에서 좀 가장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를 대표하는 대형주 중에서는 LG유노텍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실적 성장 스토리가 좀 예상이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정확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IT 빼고요.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를 대표하는 기업군들 중에서도 뿜이 아니라 실적으로 뭔가 이제 뭐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꿈 하니까 그냥 예. 단순히 제약바이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PDR 이런 게 머릿속을 스치는데요. 예. 사실 그 중에서도 확실히 옥과 석을 구분해 놓고 보면 바이오 쪽, BT 쪽에서는 실적이 나오는 쪽과 나오지 않는 쪽이 극명하게 엇갈리죠. 나오는 쪽은 헬스케어 쪽에서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이 있는 거고, 실적이 안 나오는 쪽은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인데, 그 중에서 실적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쪽에서는 대장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부분이 새롭게 재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926억 기록을 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상공장 이런 부분에 따른 감가상각비, 이에 따른 그 비용 증가,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추정치를 상당히 비트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3공장 가동률이 벌써 55%, 기존에 이 부분에서 지난 분기가 55%였는데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올해 90%까지 올라오는 부분 자체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공장이 90%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사공장 이런 부분에 따른 이제 착공과 그리고 그에 따른 계약 물량, 이런 부분을 채워나가는 부분 자체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3공장이 올해 실적을 이끌어낸다면 내년부터는 또 4공장이 이끌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세계 최대의 CMO로서 현 시점에 같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 좀 쉬어갔던 부분이 이번 실적 시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전환은 트리거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쪽에서는 주목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공장은 작년보다
내년보다 올해 가동률이 더 올라가고 그렇죠. 또 올해보다 내년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거고 이미 예. 거기에 따른 계약 수주 물량은 차 있는 부분이었고 작년에는 대략 한 31% 정도 체크를 하고 있었고요. 예.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대략 한 55% 정도 그러니까 5, 6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빠르게 한 90%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공장 이런 부분까지 연달아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4공장이 한 2년 정도 있으면 가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이 언젠가 먼 날 언젠가 뭐 풀가동이 된다면은 뭐 지속적인 외형 성장 이슈는 뭐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서 최근에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멀티플 할증 요인으로서 글로벌 백신 CMO 쇼티지에 따른 이런 CMO로서 가치 이런 부분도 재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그동안에 상당히 무겁게 눌려 있었던 부분을 감안해 놓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번 실적 시즌에 분위기 전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전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궁금증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건데요. 지금 네네.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어요. 다 녹아 있죠, 어느 예, 정도. 그래서 이제 언젠가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은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집중 타격을 받으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코스피 200 종목에 놓여 있는 대다수 종목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3월 15일이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최근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들의 수급의 힘 자체가 워낙 세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현 시점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 보면 20불 선에 있었던 주가가 지금 어제 90% 이상 급등을 했었고 시간 외에서도 49%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공매도를 때렸던 부분 자체가 워낙 주가가 올라오니까 쇼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에 따른 스퀴즈가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개인들의 수급의 힘으로 공매도 쇼커버 스퀴즈가 시장에서 토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스토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즉 동학개미군의 힘을 믿는다면 공매도 이런 부분이 물론 두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예상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이미 숫자에 녹여낼 거고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주가 85만 원 전후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찬현 파트너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해도 될 만한 그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 컨디션이 좋은 기업이 있을까요? 새롭게 최근에 평가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가 어떻게 나왔죠?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이런 현대 기아차, 즉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가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는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최근에 순환매가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전장용 MLCC 관련으로서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를 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단에서 지금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본업단 현 시점에서 이런 사막 콘덴서가 하고 있는 MLCC 쪽 이런 쇼티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부품 수급 자체가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장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이에 따른 수동 부품, 수동 소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사막 콘덴서를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런 MLCC 쪽에서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올해 사막 콘덴서의 전장용 MLCC 매출 비중이 35%대까지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60%는 현 시점에서 꾸준히 확대를 하고 있는 LG전자향 전장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가 사실 멀티플 측면에서 업사이드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원래 잘하고 있는 MLCC가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전장까지 이렇게 붙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 차량용 반도체를 보고 있지만 차량에 들어가게 되는 전장 부품 내에서도 전장용 MLCC도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현재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LG전자 전장 사업 부분과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중소형 MLCC 기업 사막 콘덴서를 관심주로 또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이쯤 되면은 박창현 파트너의 5장 핵심 관심주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인지 알려주시고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고 전략까지 제시해 주세요. 네, 심플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5장 관심주이고 트레이딩 바이 측면에서 단기적인 이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을 좀 가져와 보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차량용 반도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해성 DS입니다. 사실 해성 DS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이런 차량용 리드 프레임 자체를 제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가 많이 탑재가 되는데 그냥 반도체 하나만 실리콘 웨이퍼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걸 보호할 수 있는 패키징 단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 자체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나면서 이쪽
이쪽 부품 수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고 이게 올해 이제 재평가를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현 시점에서 올해 매출액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36%대까지 올라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의미 있는 밸류에이션, 멀티플 리레이팅 자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 커버 꾸준히 나타나면서 시장과 궤를 같이 하는 5일 선타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손절가 자체만 좀 타이트하게 붙이면서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 해성 DS를 체크를 해드린 거고요. 최근에 시장 흐름을 말씀을 드려보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기차, 친환경차 이러면 배터리만 보았잖아요. 배터리 소재만 생각을 하면서 삼성 SDI라든지 LG 화학과 더불어서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만 보았었죠. 그런 게 이제 전장용 부품, 현대차 EGMP 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게 지난주 금요일날 차익실현 나오고 나서 이번에는 어디로 순환매가 나왔었죠?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부분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 쪽, MLCC라든지 이런 반도체와 같이 한 쌍으로 커플로 들어가게 되는 차량용 리드 프레임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같이 주목을 해보자. 현 시점에서 뭐 IA 같은 종목들 그리고 SFA 반도체라든지 코아시아라든지 이번 주에 또 새롭게 주목을 받잖아요. 이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해성 DS 같이 체크를 해드렸고요. 목표가로는 대략 많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한 10% 정도 업사이드 1차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 달성을 하게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나갈 거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4,000원으로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성장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해성 DS를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좀 박학다식하고 청산유수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 그 박창윤 파트너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어디서 저희가 들을 수 있어요? 당장 이제 장 마감 이후에 3시 반에 와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박창윤 저 검색해서 들어와 보시면요. 제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주도주 흐름 그 안에서 전략적인 종목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3시 반에 와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창윤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